이제 막 졸업한 24살의 젊은 학생, 그리고 사회 경험이 없던 제가 인턴으로 활동을 하면서부터 탈북민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만나다가 이 분야에서 상담이란 부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아닌 남북하나재단, 이 재단의 원래 이름이요, 그 전에는 이 전신이 후원회라는 명칭의 민간 단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법령을 제정을 하고 통일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그 기관이 이제 승격되면서 저희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있고요.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관에서 귀한 경험을 쌓게 되었고요. 한 10년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주민분들을 만나면서 많이들 처음에 낯설어 하시고 어색할 수 있는 이탈주민이시지만 사실을 만나보면 저는 굉장히 저희와 같은, 그리고 또 아픔과 공감을 같이 하시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만났던 사례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제가 드는 부분도 있지만 보편적인 예로 그 사례 예시를 좀 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떤 식으로 상담을 접근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희 센터는 하나원과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하나센터의 유기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이제 설립을 하고요. 그 체계 안에서 탈북민들의 심리 안정을 돕는 특화 서비스 그리고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 그리고 교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리 정서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이쪽 분야에서 다년간의 연구를 하신 자문위원들을 저희가 전국 단위로 다 모셨고요. 그렇게 모신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상담을 하시는, 탈북민 상담을 하시는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모형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경험 안에서 쌓고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 탈북민 특성을 고려한 심리상담 그리고 놀이치료. 탈북민 가족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신 경우보다는 중국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탈북하는 과정 안에서는 이제 많은 공포 경험들이 있지만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 안에서도 겪는 그 한국 생활 안에서의 또 어려움들, 적응관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는 일반적인 말로 하는 상담이 아닌 놀이치료, 게임 치료, 그리고 또래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적응하는 부분을 심리적인 부분을 해소해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치료실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사례 관리라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요. 하나원에서 이제 수료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지역에 나가시면 집을 배정받으시고 그 지역에서 이제 거주를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그 기관 안에, 그 지역 내에서 저희가 돕는 기관들로 하나센터라는 곳이 존재를 합니다. 그 하나센터는 민간에서 지자체 안에서 운영되는 곳이지만 통일부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통일부와 재단과 지자체의 모든 협력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지자체 안에서 필요한 자원들, 그런 것들을 또 연결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재단하고 통일부에서 주력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탈북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는 기관을 하나센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원에서부터 나오셔서 저희가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을 하나센터 쪽으로 연계를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소개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나가셔서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원 연계가 원활히 되는 지역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거주도 많이 잘 안 하시지만 그 지역 내에 자원이 이렇게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연결을 해드리는, 그래서 중앙의 허브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심리 분야의 지역 자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발굴과 연계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의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치료 부분, 아이들을 지원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그간의 10년 동안의 지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국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탈북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굉장히 많이 촘촘하게 세밀하게 그쪽으로 포커싱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막상은
한국에 와서 정착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가 탈북민이시고 아빠는 중국분이실 때도 있고 탈북민이신 경우도 있고 남한의 아빠인 경우도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셔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지원이 많이 적게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는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심리치료 지원을 저희 재단에서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사례관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역 내에 심리 지원이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을 하고요. 그거를 매칭을 해드리는데요. 보통은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그냥 우리 남한 분들의 자녀들은 필요한 경우는 심리 바우처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는데요.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5회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5회기까지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바우처를 이용하다가 15회기 이후부터는 갑작스럽게 본인 부담으로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아동치료 같은 경우는 10회기, 15회기 성인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회기 안에서 아이들의 심리 변화가 유동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인 심리적인 그 상담을 받아야 치료 효과가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이고 너무 이렇게 보여지기식의 지원받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 바우처 외에도 이어서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동당 18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금액도 사실은 아직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정부랑 지자체를 그 자원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착지원 현장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착지원 현장 인력은 저희처럼 재단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사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센터에서 종사하시는 그 실무자 선생님들이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탈주민을 돕는 신변보호 담당관이라 그래서 형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탈주민을 이해하고 이탈주민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 실무자로 포함될 수 있는 현장 인력들이 있으시죠. 소장님처럼 이탈주민에 대해서 다년간 아시는 분들은 역량 개발이 필요 없으세요. 다만 이쪽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이제사 이탈주민을 만나면서 실무에 뛰어드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부분들은 재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심리적인 부분의 개설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 쪽 심리안정센터에서 교육 강의를 개설을 하고 함께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체계라는 것이 이게 이제 저희 16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그 지원에 대한 제도가 생겼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원, 재단, 하나센터가 이렇게 단계적 지원을 하는 부분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막 실무를 시작하고 배울 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게 나에겐 좀 먼 얘기 또는 그거는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책을 찾아보거나 정보를 알아보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원 체계들 같은 경우가 변화되는 흐름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에 맞는 사업들을 이어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정부에서 원하는 그리고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의 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두시면 앞으로 내가 실무자가 될 때 또는 이탈주민분들을 만나뵐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도움의 방향성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알기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원 안에는요, 의료와 심리정서를 담당하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이름을 마음건강센터로 통합되었는데 예전에는 그 하나 의원이 있고요. 그 의원에서는
건강검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체적 건강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 부분에 심리 상담실이 있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정신과 닥터 선생님과 함께 협진을 하시면서 지금은 마음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변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시는 경우 어떤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시냐면요. 이렇게 그 소리함 같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길 가다 오가다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쪽지함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기수와 이름을 적으시고 넣어 놓으신대요. 그러면 그 종이 안에서 원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약속을 잡고 상담을 받으시기도 하고요. 들어오시자마자는 바로 하시는 거는 심리검사를 한 번씩 진행을 하세요. 근데 물론 심리검사가 어렵습니다. 문항도 526가지. 너무 많고요. 저도 하고 있고 받고 있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을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그 안에서 너무 답답해 하시죠. 하지만 전반적인 심리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전체 진행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에 교육도 해주세요. 북한에서도 상담이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는지, 그리고 상담을 해보셨냐라고 물으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상담이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옆집 사람 붙들고 얘기해봤다고. 네. 아, 그것도 상담일 수 있겠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담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거를 인지하고 알아채는 것이 사실 어렵죠. 저도 잘 안 되는데요. 같이 이제 그 안에서 합숙을 하시고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굉장한 많은 갈등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용소에 있을 때,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수용소에 있을 때하고는 환경적인 조건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함께 있는 공간, 그리고 정해진 기간, 늘 받는 교육, 이런 것들 안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차는다는 거는 쉽지 않고요. 그걸 누군가와 나눈다는 건 더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럴 때 오는 불안과 갈등들,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실질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통해서 지금은 여기 하나원 안에 계실 때 만나 뵐 수 있지만 지역에 나가셨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분들과 또 이웃분들과 함께 살아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더 많이 크게 다치시겠다라고 우려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단 쪽으로 말씀을 주세요. 다만 동의를 얻어서. 나가셔서도 상담을 계속 받고 싶으십니까를 물어보고 상담을 원하신다 할 경우에만 저희 쪽에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하나센터에서 만나실 때 상담을 지속적으로 이어주세요 라고 저희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교육훈련과에서는 일반 교육을 하는데 여기가 맞춤형 생애설계 교육이라는 걸 해요.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기조와 방향성이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서비스, 그리고 질적인 그 사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때도 생애 주기에 맞는 생애 설계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나가시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게 가족 문제. 내 가족이 중국에 또는 북한에, 그리고 지금 어딘가의 수용소에 계셔서 그분들하고 연락을 취하면서부터 연락을 한 뒤로 같이 만나서 살아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는 북한에 계실 때는 송금을 해드리죠.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북한 쪽으로 돈을 보내는 부분부터 하나부터 10까지를 그 안에서 하루 종일 고민하시고 밤새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많으세요. 근데 고민으로 그치고 나가시면 나가셔서 사실 실제적으로 다 겪어내셔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고민하시는 부분을 교육을 합니다. 가족 생애 설계라는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희 심리안정지원센터 상담사들도 가셔서 상담을 하면서 생애 설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나가면 가장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거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요. 정해진 우선순위 안에서 현실적인 것들, 브로커 비용부터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나가면 아이들 연락하기 위해서 여권부터 떼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치만 그거에 순서가 있고 그 순서 안에는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급한 거,
급한 거, 내가 정말 일 없이 바쁩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들 안에서 저희가 상담의 요소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급하고 바쁜 거 맞죠. 가족 문제. 그리고 나가면 취업하셔야 되니까 직업 문제. 그리고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의 정착금 관리부터 그리고 송금하기 위해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돈을 벌고 쓰는 부분부터 혼란스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주참에 맞는 교육을 12주 동안 받지만 그 교육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를 저희 상담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족생애 설계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4시간으로 집단 상담을 하고요. 거기에 15분씩 개별 면담을 합니다. 그렇게 만담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상담을 짧게라도 해보세요. 상담 경험을 받아보시는 거죠. 그렇게 경험이 되신 분들은 지역에 나가셔서 하나센터 안에서 상담사 선생님들 만나고 그렇게 또 지속 상담을 이어가시기도 합니다.